88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87강에 있어서 민법 621조 나오잖아요. 이게 민법 621조의 임차권이 순수한 임차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목이 주거용 부동산에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 형식을 빌린 경우래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와가지고. 예? 근데 이런 규정이 왜 나와 있냐니까 이게 등기 시점이 틀리잖아요. 그죠?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요, 등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단 뭐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돼. 근데 주택 및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뭐다? 임대차 계약이 그냥 끝나야지만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아마도 제가 87강에서 말씀드린 바로는 민법 주택임차인이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형식을 빌어가지고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는 뭐냐니까 그 임차인은 막 성질이 좀 급했단 말이야. 이게 막 내가 다른 데서 말이지 경매 당해가지고 보증금 날렸으니까 빨리 임차권 등기합시다. 근데 봐가지고 단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요, 그냥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야. 그런데 봐가지고 임차인이 주택임차인이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왕이면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등기 형식은 민법 621조이지만은 그런데 어떤 봐가지고 이게 나와 있네요. 주임법 3조의 4하고 상임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7조 1항에 나와 있는데 민법의 규정에 민법 621조입니다. 규정에 의한 주택상가 임차권 등기 효력에 관해서 제3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621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 효력에 관해서 이를 준용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음 페이지 또 나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밑에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621조 1항에 의해서 임대차 효력을 얻어서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했다 그러면 임대차 등기를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단 말이죠. 주민등록 빼가지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상의 확정일자 받아놨잖아요. 그죠?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서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주거용 부동산에서 621조의 임차권 등기하니까 이게 좀 여기 법조문을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4, 3조 4 제1항입니다. 그리고 상임법 제7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4 제2항하고 상임법 제7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가지고요. 한번 또 개별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니까요. 그러니까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한다. 이랬을 적에는요, 보니까 임차권 등기 신청서에 보니까 주민등록 했어. 그러니까 주민등록 한 날, 주택 점유 언제 했어? 점유 개시 날짜. 다음 확정일자 받았어.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재해가지고 신청서에다 기재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 제가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규정에 따라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그 효력이 동일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주민등록 언제 했어? 대항력이죠. 그죠? 대항력. 오늘 시간 조금 오버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무슨 임차권 등기나 마찰벌을 할 테니까. 확정일자 이게 뭐죠, 이게? 확정일자 이게 뭡니까? 우선 변제권,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자체 효력이 이제 부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자, 또 이게 이제 우리가요, 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도 한 메모 해 놓으십시오. 등기 예규 1688호. 여기 등기 형식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제가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등기 예규, 등기 순례 이런 걸 막,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거긴 등기 예규해가지고 1688호. 이걸 굳이 뭐 대법원 들어가가지고 또 시연을 해드려야 되나요? 이거 할 필요 없겠죠?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영상물 밑에다가 질문 댓글이 뭐냐면요. 이 판결문을 어떻게 검색하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판결 사건 번호를 입력해 보니까 그 사건이 안 떠요. 공부 불개del입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
판결문 제공 신청이라든지 이거 하면 되는 거, 전 그렇게 기본적으로, 왜냐면 제가 뭐 그렇게 맨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답답한 모양이네, 말이죠. 예?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제가 조금만 하더라도 이거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이게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잠깐만요.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짜증나시더라도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서비스 있잖아요. 그죠? 화면을 좀 조사할게요. 네,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대국민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죠? 이 대국민 서비스를 딸깍 클릭하십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딸깍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여기 또 밑에 보면요. 종합 법률 정보 있죠? 대국민 서비스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법률 정보를 클릭하세요. 종합 법률 정보를 짠 클릭합니다. 종합 법률 정보를 클릭하다 보면요. 자 위에 저 화면을 이미지를 잠깐만 아니고요. 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보게 되면 맨 저 화면 상단에 우측 상단이죠, 그죠? 규칙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죠. 규칙, 예규, 설례 나와 있죠. 이거. 이게 3단계만 거치면 된다니까요. 규칙, 예규, 설례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요. 요걸 또 클릭을 딱 해요. 하면 이게 이제 단순 검색이 아니고 상세 검색이 있습니다. 밑에 이거. 상세 검색. 상세 검색을 딸깍 클릭하다 보면 이게 등기 예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등기 예규, 등기 설례. 예.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자료가 등기 예규 1688호네. 그죠? 잠깐만요. 등기 예규 1688호. 클릭을 딱 합니다. 그럼 이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임차권 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기 예규 1688호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게 화면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걸 제가 요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제가 자료로 만든 거라니까요. 이게 뭐 순수한 임차권 등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기 때문에 또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다시 자료로 딸깍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자료에 보시니까 순수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게 말 민법 621조에 그냥 주택임대 임차인이 그 민법 621조 형식 빌어서 임차권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임차권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임차권이다 그러면요. 민법 621조 조항을 보게 되면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저기요 임차권 등기 합시다 했을 때 임대인이 알았어. 둘이 쌍방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결국 설정이죠. 그죠? 설정이니까 설정 계약 나와 있잖아요. 설정 계약.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등기 목적이 임차권 설정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임차 보증금 차임 차임 지급 범위 존속기간 나와 있는데 조금 있다 보면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민법 621조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임차권 등기한 경우 있어요. 거기는요. 여기에다가 뭐가 더 플러스 되냐니까 전입신고했어. 전입 날짜 나옵니다. 또 다음에 점유는 언제 했어? 점유 개시 날짜 나와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어? 확정일자 받았어. 요 세 개가 여기다 더 플러스 될 뻔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첨부가 된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서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이것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단 설정이지 설정 계약이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의한 주택 임차권은요. 임차인 단독으로 그냥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니까. 이게 뭐다?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냐니까. 법원에다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진다고. 그 명령에 의해서 임차인은 명령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한다. 그러니까 누구랑 저 임차권 등기합시다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설정 계약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것도 분명히 주택인데 말이지 임차권이 설정했네. 요건 뭐지 보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 내용은요 민법 621조의 임차권 이거 그대로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등록 일자 나와 있죠. 점유 개시 날짜 나와 있죠. 확정 일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주민등록 나와 있고 점유 개시 일자 언제입니까? 2007년 6월 5일이죠. 근데 보니까 접수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7년 6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임차인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때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요.
임대차 계약이 개시된 때로부터 임차권 등기를 해버렸다고. 근데 우리가 주임법이나 상임법 같은 경우 임차권은 계약 기간이 끝나야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법 621조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임차권 등기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여기, 이게, 울산 사건이 하나 있네요. 이것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울산 사건이거든요. 요걸 제가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형식을 보여드릴게요. 그 형식을 해가지고. 자, 보시면요. 어디 갔느냐 보니까, 울산에 2020타경에 8373 나와 있습니다. 화면이 늦게 뜨네. 이제 떴네요. 네. 이 정보지는 완전히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뭐 답답해요, 근데. 좀 올릴게요. 네, 됐습니다. 이건 더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 이거만 보십시다. 이게 건물인데요. 건물도 그 중에서 뭐 봐가지고요.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건물 등기에만 표시되잖아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토지 건물 따로 나눠지는데, 토지에는 당연히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토지에도 임차권 등기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요. 요거 하나는, 이것도 제가 87강에서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주택임차권, 그죠? 또 밑에는 보니까 주택임차권 또 보니까, 아이고, 요거는, 어떤 거는 그냥 주택임차권이고, 어떤 거는 주택임차권이 설정이네요. 설정이니까 설정계약. 요 주택임차권 같은 게 뭡니까? 울산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건 뭐다? 임차인 이분이 지가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뭐다 봐가지고, 집주인한테, 저기 임차권 등기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라니까요. 임대차 계약 날짜가 이번 같은 게 2015년 4월 30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통상적으로 2년이다 그러면 2017년 뭐 4월 30날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다 치자 이거죠. 근데 임차권 등기는 언제 했습니까? 2019년도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임차권 등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등기 원인이 보니까 2018년 1월 22일입니다. 자, 근데 이 화면을 조금 제가 올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해가지고요. 네,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은 2018년 1월 22일 날 설정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존속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계약 만료가 2020년이거든요. 2020년 3월 16일인데, 2018년도 설정 계약했다. 이건 단지 등기는 2020년도 했다는 것이 따름이지. 어쨌든 임차권 등기에 대한 설정 계약은 언제 했냐? 2018년도 했다 이거지. 그러면 2년이라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놓고 봤을 적에는 아마도 보니까 이 임차권자는요, 집주인하고 사전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택이니까 말이지. 민법 621조 형식을 빌어서 합시다. 그 대신 뭐다?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점유했잖아. 그러니까 개시 날짜 나올 거면 이거 나와 있죠. 그죠? 보세요. 주민등록 내 이때 했잖아. 이거 표시하고. 이건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 규정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신청서상에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유 개시 이때 했잖아. 확정일자 이때 받았잖아. 그죠? 여기에다 표시되니까 그럼 뭐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봐가지고 확정일자 이때 받았구나. 뭐 이때라서 대항력 3월 29일부터 대항력이 발생되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그냥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이제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이것도 보면요,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당사자의 신청이 일어나. 당사자의 신청이니까 당사자라는 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두 사람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신청한 거야. 그럼 뭐다 이게 여기다 설정 계약이 나오잖아요. 설정 계약. 그죠? 설정 계약이 나온다는 건 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서 설정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설정 계약 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을 설정 계약을 했는데 봐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상가니까 이 자리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주민등록인데 상가니까 사업자 등록 날짜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 나머지 점유 개시 날짜, 확정일자 이거 다 나옵니다. 상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상가 건물 임차권 설정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설정이다. 그런데 그 사업자 개시 날짜가 언제입니까? 신청 날짜가 2007년 6월 5일이죠. 근데 이 접수 날짜 언제입니까? 2007년 6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가 개시되는
그때 처음부터 아마 임차권 등기를 했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철저하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보니까 주임법이 나와 있는데, 주임법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 보시게 되면 3조 3조 5항 나와 있잖아요. 그죠? 3조 3조 6항 나와 있고, 이거는 뭐, 주임법 3조 3, 5항하고 6항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항 내용은 뭐냐면은,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임차인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이것은 효력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또 이제 요 6항은 뭐냐니까요.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뒤에 그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임차인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다른 데로 임차인이 이사를 갔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더라. 방이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이 또 이제 들어와서 살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는 이 사람은 이 임차인은 제8조에 의한 우선 변제,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안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냐니까 여기 A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 해버렸어요.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려서 주민등록 다 뺏어나가버렸어요. 응? 그래서 이제 B 입장에 봐가지고, 방이, 비었네? 방 비었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이 만약에 나중에 다시 경매가 넘어왔다 손치더라도 얘한테는 못하게 주임법 8조에 의한 우선 변제, 즉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있잖아요. when, where 하는 거. 보증금 중 일정액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그건 인정되겠죠. 왜냐면 주임법 3조의 제6항에 보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으면 확정일자가 부인이 되는데, 그런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법대로 합시다.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자니까.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또 뭐가 나와 있느냐. 이게 보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경우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때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니까, 집주인하고 우리 설정 계약합시다. 이거 설정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주택 임차권 설정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명령. 여기 보면 이제 주민등록 나와 있고, 확정일자, 점유 개시 날짜, 임차권자 누구, 뭐, 범위가 어쩌고, 임차보증금 어쩌고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해서 어쨌든 이 접수 날짜를 확인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참고로 이게 위에 마산 이 사건은요, 그냥 사건 번호만 메모하셨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한 번씩들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걸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오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 상가입니다.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니까 누구 집주인하고 우리 임차권 등기 설정합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이니까 설정이라는 행위는 의미가 없죠. 설정 계약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보증금 얼마예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신지 언제 했니? 확정일자 임차인 똑같죠. 그죠? 단지 뭐다 요 날짜 요것만 틀립니다.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주민등록 전입 날짜 나오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전입신고 없는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전입신고가 없는 임차권 등기. 이게 뭔 말이냐니까 임차권 등기 됐어요. 임차권 등기 됐는데 이런 물건도 간혹 나옵니다. 이게 또 하나 보니까 A가 예를 들어 여기를 임차권 등기 했어요. 임차권 등기 했는데 전입 날짜가 없어. 우와! 그런 물건 경매 나온다니까요. 전입 날짜는 없는데 확정일자는 있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는요, 이 A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성격이 급했어. 그래가지고, 우당땅땅땅 해가 주민등록 다른 데로 빼면서 이사 가버렸어. 이사 갔다, 이거. 이사 가는 순간에 임차인은 대항력은 빠이빠이입니다. 그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사 간 상태에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줘요, 안 주는 거야. 근데 그 집에 딱 낌새를 보니까, 저 집이 경매가 진행될 것 같네. 이게 그때서 임차인이 갈아넣게 해서 말이죠. 우당땅땅땅 해가지고 이제,
임차권 등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 A라는 사람은 이 집에서 주민등록을 빼나가 버렸다는 거. 주민등록 전입신고 없어요. 근데 확정일자는 있다. 왜? 그러니까 지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다. 계약서조차도 없다더라 그러면 그 임차인은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지. 임차인은 계약서 완전히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 확정일자 받아놨으니까 그땐 확정일자 날짜에 표시된다는 겁니다. 자, 1회에서 여기 보면 사건이 5개를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거 보면 전부 다 전입신고 없는 임차권 등기라니까요. 이것도 사건 번호는 메모해 놓으시고요. 예, 해놓으시고 요즘에 제가 제일 최근 사건 청주 사건인가요? 청주 사건 요거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청주 21에 57809 포항도 시간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1에 33443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럼 임차인으로서 그겁니다. 대항력.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는 것은요. 지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입신고 없는 경우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 없이 여기다 A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더라. 그러면 이 A는 언제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이때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대요. 이건 제가 볼 적에는요, 민법 621조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한 때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우리 같이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요, 봐가지고, 다른 영상, 채널의 영상도 보더라도 뭔가, 제가 참 이게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거 유튜브 상의 영상 경매 채널에 잘 없더라고요. 없는데, 한 군데인가 두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를 제시하려면요, 판례든 법조문이든 막 들이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요, 그것도. 근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없는데 임차권 등기 했다 이거죠. 그럼 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한 때에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 근거. 근거를 제시해라. 근거를 대봐라. 근거를 대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이죠, 그죠? 근거를 대봐. 이게 근거, 이거라 봅니다. 이거 사건만 하는 메모해 놓으시죠. 예, 제가 지금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은 이 사람 이미 그 전에 주민등록 빼나가니까 대항력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 이것도 지금 부산 고법 그 사건입니다. 판결인데, 대법 판결단. 이게 판결문 하나가 있더라고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 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부산 고등법원의 판사님들 말씀이라니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렇게 나왔네. 왜 그러냐? 그거 좀 몰라요. 판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오버 하시는 거지, 오버. 맞잖아요, 그죠? 저 사법심패서 하신 판사님들이 그렇게 판결 내리셨는데 그걸 제가 심오한 그 사정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단지 이런 사건 보내죠. 이것만 메모해 놓으십시오. 해가지고, 전입신고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한 때, 그 근거가 뭐냐. 부산 고법에 이게 2005다 17,600번 판결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확 그냥 들이밀어버리시라,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요 사건 관련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없는 거서요.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57809 충북 청주시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인데 왜 이렇게 늦게 떠노? 등기부등본으로 막바로 들어가. 이건 취하됐어요. 취하. 이건 취하됐는데 취하됐잖아요. 그죠? 취하됐습니다만 일단 뭐 그런 이건 이제 임차권 등기 형식을 보는 거니까 임차인도 많죠. 와, 또 임차인도 18명 있네. 이런 집이 임대차 계약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방 뺄 방 안 빠져요. 집만 멀끔하다 해가지고 그냥 뭐 맨날 헐떡거리면 그 사람 인생이 참 피곤하다니까. 집이요. 깨끗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요, 임차권 등기 얼굴 나와 있으니까 얼굴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없는 임차인이 있더라고. 여기 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주민등록 있잖아요. 주민등록, 그죠? 있고 다 나와 있단 말이죠. 확정일자 다 나와 있는데, 예. 근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이게 임차권 등기를 했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이분도 보면은 주민등록 날짜 나와 있잖아요. 2018년 3월 23일. 근데, 주민등록 일자가 없음 나와서. 근데 확정일자는 있네. 근데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와 있네, 뭐가지고. 이게 아마 LH공사 해가지고 이제 임차인한테 보증금액을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임차인이 뭐 전입신고하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게 임차인이 그냥 다른 데 휙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뭐도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느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된 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 9월 16일 요때라서 대항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는 2015년도 받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죠. 예. 확정일자는 뭐라 했습니까? 묻어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죠. 콩고물 인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영상물에서. 그럼 대항력을 전제로 한 확정일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2015년도 8월달에 전입신고 했다 손 치더라도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럼 꽝이야. 근데 임차권 등기,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했잖아요. 명령에서 이때 임차권 등기 됐잖아요. 그러면 9월 16일자리에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된다.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입 날짜,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전입 날짜.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대항 요건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 딱 된 걸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다른 데로 방을 빼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만 하고 주민등록만 덜렁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87강에서 정의 내가 주민등록 옮겨야 된다면 세대 분리를 하시라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된다는 거.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여기도 주민등록 나와 있는데 다른 분들 전부 다 주민등록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한 번 아까 주민등록 안 돼 있는 거 나와 있고 또 이제 여기 말고요. 청주저 포항 사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항에 오늘 막 제가 드릴 말씀 많고 제가 막 급하네. 급해. 33443 포항시의 소자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 이분이 전입신고를 안 했나? 이거 제가 물건을 잘못 뽑았나 모르겠네요. 일단 등기 부등기는 보시죠. 등기 부등 보시면요. 임차권 등기는 얼구에 나와 있으니까 없네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주민등록에서 대항력은 주민등록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5월 15일 날 이게 등기한 것은 뭐에 의한 겁니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부산고법 판결문에 의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한 때 대항력이 발생된다. 요때 대항력이 나니까 확정일자 2017년도 받은 필요가 없대. 여기 또 LH공사 나와 있네. 그럼 뭐가 임차인은 2020년 5월 15일자로 해서 대항력 및 다음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걸로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임차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그냥 어지간한 임차권은 그냥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이제 6월 달에 진행되는 이제 6월 3일 날 방송되는 데는요, 때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니까, 임차인과 임금채권 조세채권이잖아요. 그죠? 임차인과 임금채권 조세채권. 여기에 대해서 제가 6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간, 그렇게 많이 오버된 것도 아니네, 그죠? 한 15분 정도 오버됐으니까, 어쨌든 임차권 등기는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